미국이 도와줄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미국 국방전략문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국은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주된 책임. 미국이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동맹이 약해지는 걸까요? 이건 구조의 변화입니다. 보호받던 나라에서 책임지는 나라로. 오늘 그 변화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 앞에 서서 막아줄 거라고. 한미동맹이라는 말 속에는 늘 그런 이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강하고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1953년 정전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구조입니다. 6.25 전쟁의 상흔 위에서 시작된 이 동맹은 한국이 가장 취약했던 시절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어왔습니다. 유사시엔 미국이 나설 거라고. 그게 동맹의 본질이라고. 그런데 2026년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이 구조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한반도 안보의 기본 틀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 문서. 여기에 주목해야 할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더 제한적이어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문장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 문서에 들어간 공식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문서라는 게 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전략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서명이 들어가는 문서입니다. 향후 4년에서 8년간 미군의 방향성을 정하는 최상위 기획안입니다. 여기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는 수천 번의 검토와 조율을 거칩니다. 그런 문서에 주된 책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주된 책임. 이 단어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중심에 서느냐를 정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작전을 설계하고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느냐, 이걸 가르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이 자리에 항상 미국이 있었습니다. 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었고 작전 계획의 주도권도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국이 그 중심에 서는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미국이 말하는 역할 분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재래식 위협, 포병, 미사일, 지상군, 특수부대, 북한이 보유한 전통적인 군사력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한국군이 먼저 대응하고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억제한다. 미국은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로 물러납니다. 둘째, 핵무기 억제. 이건 여전히 미국이 맡겠다고 합니다. 이걸 확장 억제, 흔히 말하는 해구산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할 때 미국의 핵, 보복 능력으로 이를 억제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계속 책임집니다. 역할을 나눈 겁니다. 재래식은 한국, 핵은 미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담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능력을 갖췄다고.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와 합참은 동맹국의 군사력을 상시 평가합니다. 장비, 훈련 수준, 지휘 체계, 전쟁 지속 능력, 모든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이 문서에 담긴 겁니다. 한국은 할 수 있다. 이건 칭찬이면서 동시에 요구입니다. 도와주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맡길 수 있는 단계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의 한국군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군. 장비도 부족했고 정보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지휘 체계도 단순했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절대적이었고 연합사의 작전 통제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찰 자산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체 정찰위성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 무인기, 신호정보 수집 체계,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 한국군 합참은 이제 첨단 시사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을 통합 관리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밀 타격 능력,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이제 북한 전역을 사거리에 둡니다.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탄두,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공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 탄약 비축, 예비 전력, 후방 지원 체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스스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판단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답은 한반도 밖에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단일 전장을 상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부상, 대만 해협의 긴장,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중동의 불안정, 동시에 여러 판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개시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전면전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해군과 공군력의 상당 부분이 서태평양에 집중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력을 무한정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더 이상 모든 걸 붙잡아줘야 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억제를 맡아주면 미국은 더 큰 판을 관리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여력이 생긴다. 이게 미국의 국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위상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이게 없으면 이런 문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한미군 빠지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사라진다는 표현보다 조정된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과거의 주한미군은 전방에서 직접 방어선을 형성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유사시 미군이 먼저 피를 흘린다는 상징,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 직접 싸우는 역할에서 후방에서 전략을 조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는 구조,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정된 지상군보다 신속 대응 전력, 공군력, 해상 전력 위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배치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화가 아닙니다. 동맹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핵심 억지력은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전면에 서는 구조, 미국은 그 뒤를 바치는 구조. 이게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갑작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에 수출됐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K2 전차, 폴란드가 대량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NATO 회원국이 한국 전차를 주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FA-50 경전투기, 동남아, 중동, 동유럽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실제 전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은 이런 나라를 언제까지나 보호 대상으로만 둘 수 없습니다. 방산 수출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이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불과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주된 책임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인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부담은 커집니다.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이건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군 구조, 병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첨단 무기 운용 인력, 사이버 전력, 우주 자산, 새로운 영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쟁에 대한 책임감. 과거에는 유사시 미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의 결과도 한국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국격이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 나라에게나 주된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 동맹에게나 이런 말을 공식 문서에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NATO 동맹국들에게 하는 말의 수준입니다. 한국이 그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미국 국방전략의 변화. 이건 동맹의 약화가 아닙니다. 동맹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보호받는 동맹에서 책임을 나누는 동맹으로, 지시받는 동맹에서 함께 설계하는 동맹으로, 우리는 지금 동맹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의 축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손을 뗀다는 두려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힘에만 기대는 나라로 남아야 할까요? 미국의 판단은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준비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면 어떤 나라답게 그 책임을 질 것인가? 한국은 이제 질문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답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6년 미국의 국방전략. 그 문서는 지금 한국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